야,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도시락은 뭐야? 너 때문에 교실에 쿰쿰한 풋내랑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너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졌어. 이거 가지고 꺼져줄래? 울면서 막말을 듣고만 있는 그녀는 어떤 일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즐거운 학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을 뿐인데. 이 일로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고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게 될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셀라 엘리사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작고 평범한 도시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여러 식당에 데려가 주시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는 처음으로 한식을 봤던 순간이었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밝은 색깔과 신나는 재료들의 조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이 어우러져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신선한 야채와 매콤한 소스, 그리고 약간의 마법 같은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저는 가족과 함께 요리 프로그램을 보곤 했어요. 그 프로그램 진행자분들께서 여러 나라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각 레시피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늘 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한식이었어요. 한식 요리들이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동네 작은 식당에서 처음 비빔밥을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요리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왔고 매콤한 소스의 향이 제 입맛을 돋우었어요. 맛이 제 혀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각 재료가 제각기 특별한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식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식에 대한 제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부모님께 처음 비빔밥을 먹었던 그 식당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요리사가 야채와 밥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간단한 기사들을 읽고 전통 한식 요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면서 각 요리마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관심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비록 제 친구들과 우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 멕시코 음식을 더 선호했지만 저는 한식의 맛있는 맛을 계속 생각했어요. 한식에는 다른 어떤 음식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마다 저는 신선한 농산물과 활기찬 색채로 가득한 한국의 번화한 거리를 상상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요리를 하고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주방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때때로 저는 한식이 어떤 모습일지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밝은 색깔과 굵은 선으로 야채, 매콤한 빨간 소스, 그리고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한 그릇을 표현했어요. 제 그림 속에서 모든 식사는 축제와 같았고 모든 요리는 예술 작품이었어요.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맛보고 그런 아름다운 맛을 만들어낸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한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록 어떤 분들은 제 흥분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한 음식이 제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빔밥을 먹으면 제 마음이 작은 파티를 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웃으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셔도 제 마음속에서는 한식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조용한 순간마다 저는 앉아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멋진 맛과 향에 대해 생각했어요. 비록 아직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한국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언젠가 이 아름다운 문화를 탐험할 생각에 제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따뜻함, 그리고 창의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와도 같았어요. 그 맛에 대한 사랑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왔고 저의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어요. 한식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멋진 점을 배우고 나누며 축하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불꽃 같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한식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매일 도시락에 비빔밥 작은 용기를 챙겨 담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알록달록한 야채, 밥,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마치 예술 작품 한 점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저와 같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첫날 학교 식당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저는 제 특별한 식사를 보고 친숙한 얼굴들이 미소 짓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동급생들이 비빔밥 한 그릇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몇몇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 도시락은 이상해 보여요. 마치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말은 날카롭고 상처를 주었고 제 마음은 차가운 기운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들이 제가 행복해지는 무언가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더 많은 학생들이 놀림에 동참했어요. 제 도시락 모양을 비웃고 제가 한식에 대한 사랑을 변호하려고 할 때마다 웃기까지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번 가혹한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음식 속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웃을수록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싶어졌어요. 한때 저에게 기쁨을 주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는 제 고통의 원천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구석자리에서 홀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눈물이 차오르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잡담과 웃음소리가 어딘가 멀고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한식을 생각하면 느꼈던 따뜻한 감정이 그리웠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상처 주는 말들이 메아리 쳤어요. 제 열정이 실수였는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앉아 한식 요리 그림들로 둘러싸인 채로 저는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어요. 김이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을 그려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케치 중 하나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우리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처음 그 요리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생생한 색감, 정갈한 배열, 그리고 저에게 주었던 설렘의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추억들이 놀림받으며 겪은 고통과 충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속상해하시는 것을 눈치채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동급생들이 제 도시락과 한식에 대한 사랑을 비웃었다고 설명드렸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들어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껴안으며 우리 사랑하는 마리셀라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내 열정이 얼마나 멋진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씀이 제게 조금은 힘이 되었지만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많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쉽게 웃음을 터뜨리는지를 깨달았어요. 슬픔 속에서도 저는 제게 기쁨을 주었던 그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한식에 대한 제 열정이 저의 일부이며 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쓰라린 말과 부서진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작지만 결연한 의지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한식과 그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힘들었던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상처 입힐 때 그것이 때때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식에 대한 제 사랑은 강했고 저는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들의 고통과 싸워가면서도 저는 언젠가 제 열정을 이해해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는 모든 화려 한색의 비빔밥 한 그릇 속에 담긴 마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자신에게 한 이 약속은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학교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작은 방에 앉아 다채로운 한식 요리를 그린 제 그림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한식에 대한 저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축하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바쁜 시장,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들이 가득한 나라를 상상했어요. 그 나라, 저는 믿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느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 때 저는 좋아하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연필을 손에 쥐고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둔 모든 꿈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벚꽃이 늘어선 번화한 거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적었어요. 저는 모든 비빔밥 한 그릇이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 보이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저는 모든 맛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글을 썼어요. 그 말들은 제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제 꿈은 더욱 커져갔어요.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글을 읽고 음식,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을 희망으로 빠르게 뛰게 했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을 존중하고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한 식탁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 따뜻함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했어요. 서서히 학교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의 밝은 약속이 대신했어요. 저는 제 꿈에 대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한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어요. 마리셀라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가고 싶은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던 제 마음이 치유될, 제 열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면서 그 문화의 진정한 일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제 눈에서 희망을 보시고 이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셨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저는 한국의 활기찬 거리를 걸어다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신선한 야채와 매콤한 소스 향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제 모습, 그리고 친절한 선생님들께 한식 요리를 배우는 제 모습도 그렸어요. 저는 언젠가 한식에 대한 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 문화를 동시에 축하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미래도 꿈꿨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인생을 바꾸고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상처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용감한 결심이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미지의 세계가 두려웠지만 제 진심을 따르기로 한순간부터는 설렘이 더 컸어요. 그날 밤 별들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를 연구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비빔밥, 한 그릇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축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 고요한 순간 제 마음 구석구석에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용감한 새로운 꿈이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드디어 제가 멕시코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딘 날이 왔어요. 아직도 시원한 비행기 좌석에 앉았던 느낌과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던 그 순간이 기억에 서네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질비한 크고 밝은 도시와 분주한 거리가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것과 달라서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지였어요. 공항의 표지판들도 명확하고 읽기 쉬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다정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동시에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도착홀을 나서자마자 한 따뜻한 자원봉사자분께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재민 씨였고 영어로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재민 씨께서는 제 짐을 도와주시고 택시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여기는 집과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재민 씨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고 이 새로운 곳이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꿈꾸던 것처럼 밝은 네온 불빛들이 많았고 거리는 사람들이 서두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알록달록한 간판이 있는 작은 상점들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바쁜 시장들을 보았어요. 도시는 생동감이 넘쳤고 공기 중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제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친절한 직원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맞아주셨어요. 제 방은 작고 아늑했으며 조용한 거리가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했어요. 노트를 펴고 한국에 대한 제 첫 느낌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밝은 불빛,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에 대해 적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를 잠깐 산책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원한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들과 길거리 음식 노점들을 지나쳤어요. 그러던 중 한 곳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그 글자를 제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향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는 멈춰서서 고객들이 큰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곧 언어를 이해하고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집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읽으며 희망의 불꽃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이제 제 주변의 모든 광경과 소리들이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도시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조차도 제가 이 새로운 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깊은 평화와 기대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등 도전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임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이 제가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제 마음에 희망과 설렘의 따스함이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탐험하고 배우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배우는 일, 새로운 풍경, 그리고 작은 모험들이 섞인 하루였어요.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민지 씨였고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저는 우리가 만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카운터 뒤에서 커피 음료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민지 씨가 환한 미소로 들어오셨어요. 민지 씨는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 간단한 인사가 저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지 씨께 한식에 대한 저의 사랑과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꿈을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민지 씨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모든 말씀을 이해하신 듯이요. 다음 며칠 동안 민지 씨는 카페를 자주 찾아오셨어요. 날씨나 바깥의 분주한 거리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와 나누셨죠. 어느 비 오는 오후, 우리는 한적한 휴식 시간에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멕시코에서 학교 생활 중에 비빔밥 도시락 때문에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 도시락을 동급생들이 조롱했던 기억과 그로 인해 제 자신에 대해 의심했던 마음의 상처를 설명드렸어요. 민지 씨는 한마디 끊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민지 씨께서는 마리셀라 씨, 한식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열정과 독특한 취향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두운 방 안에 따스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민지 씨와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께서는 도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조용한 공원,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 그리고 정성스럽게 전통 요리를 만드는 작은 식당들이었어요. 민지 씨께서 방문하신 곳마다 저는 한국 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해 조금씩 더 배워나갔어요. 어느 날 벚꽃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민지 씨께서 한국 사람들은 음식과 문화를 매우 존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식사가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준비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귀 기울여 들었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로 느껴졌어요. 우리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한식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식 문화를 제 모국인 멕시코에 전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상상했어요. 민지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비즈니스 기초와 문화 교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영상 만들기, 이야기 쓰기, 심지어 사람들이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주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안에서는 새로운 목표의 불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민지 씨와 저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예술과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모든 대화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해 더 설레게 해주었어요. 저는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열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두 문화를 잇고 한식의 따스함과 창의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지 씨와의 우정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어요.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면서 저는 민지 씨의 격려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전의 고통이 서서히 희망과 명확한 목표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도시락 때문에 놀림받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를 잇고 독특한 맛을 나누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다가올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갔어요.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집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깊은 감사와 목표의식을 느끼며 일어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동급생들의 못된 말에 상처받았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용기를 내어 도전하면 모든 어려움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분주하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출근하고 근처 카페에서 가족들이 조용하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동네에서 친숙해진 얼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심지어 가게 주인분들께도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응대해 주셨어요. 이런 작은 교감들이 여기서 저 자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카페에서 많은 동료들과 가까운 우정을 쌓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 꿈, 그리고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오후 단골 손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을 서빙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한때 한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놀림받던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그 문화를 온전히 기념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종종 저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찾아준 소중한 친구 박민지 씨와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우리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민지 씨께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식과 한국 문화를 멕시코로 전하고 싶은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적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밝은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기억에 남는 날, 저는 지역 문화축제에 참석했어요. 거리는 밝은 등불과 다채로운 현수막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음식 노점, 음악 그리고 춤이 공기를 에너지로 채웠어요. 민지 씨와 함께 축제를 거닐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어요. 활기찬 음악,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문화를 나눌 때 인생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어보기도 했는데 서툴렀지만 동시에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기쁨과 희망으로 대체해 주었어요. 집에서 조용한 순간마다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멕시코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과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추억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옛날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우정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따스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 극복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과거를 포용하고 미래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모두가 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유산과 새롭게 사랑하게 된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제 제 꿈은 한식과 그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특히 언젠가 제가 발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멕시코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차분한 결의를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 경험들 덕분에 저는 이미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으며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매일매일을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치유하고 꿈꾸며 제 열정이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주었어요. 여기서의 모든 순간이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